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시선이나 행동에서 묘한 신호를 느꼈던 적. 그런데 확신은 없고 괜히 물어보긴 애매했던 그 순간 말이죠. 안녕하세요. 관계와 감정의 언어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김지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자는 성관계를 원할 때 어디를 보여줄까? 라는 조금은 민감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무의식적인 몸짓, 시선, 말투에 담긴 그녀의 메시지를 읽고 존중하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애교 섞인 목소리와 자주 웃는 미소. 애교 섞인 목소리와 자주 웃는 미소는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은근한 신호일까요? 사실 여성이 상대에게 호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감정의 거울이죠. 부드럽게 말꼬리를 올리거나 이유 없이 자꾸 웃음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분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말투가 건조해졌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자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고 목소리도 예전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하죠. 마음은 입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직장 후배와 자주 대화하던 55세 이모 씨는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그 후배랑 얘기할 땐 왜 그렇게 웃어? 아내는 그 웃음 속에서 미묘한 감정을 읽은 것이죠.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 목소리 톤과 표정이 더 큰 의미를 지니는 순간입니다. 자주 웃는다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말에 자주 웃고 사소한 농담에도 반응이 크다면 그 여성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웃음이 호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애교 섞인 말투와 시선이 함께 있다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에 유난히 미소가 많아진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투에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린 적은요? 감정은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웃음과 목소리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쇄골과 가슴골, 보일 듯 말 듯한 유혹. 쇄골과 가슴골을 은근히 드러내는 스타일은 단순한 패션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도 전하는 강력한 신호일까요? 여성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이런 부위를 강조할 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감정과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박 여사님은 젊은 시절 소개팅 자리에서 가장 많이 입었던 옷이 브이넥 블라우스였다고 회상합니다. 노출이 많은 건 싫었지만 쇄골이 살짝 보이는 정도는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적당히 여성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쇄골과 가슴골은 우리 몸에서 가장 은근한 곡선이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노골적인 노출은 아니지만 이 부위가 드러나면 상대는 시선을 빼앗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상대에게 은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곤 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더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마련이죠. 목선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살짝 어깨를 젖히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자신도 모르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58세 최모 씨는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유난히 넥라인을 신경 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갈 때는 안 그런데 나랑 단둘이 저녁 먹을 때는 꼭 예쁜 블라우스를 꺼내 입더라고요. 그 순간 그는 아내의 애정을 다시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일 듯 말 듯한 유혹은 시각적인 자극보다는 감정의 교류에 가깝습니다. 과한 노출이 아니라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안에는
상대에게 당신이 좋아요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죠. 물론 모든 옷차림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자리, 특별한 상대 앞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스타일 이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미묘한 변화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3. 다리를 꼬고 발끝이 향하는 본능적 신호.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을 때, 그리고 그 발끝이 누구를 향하느냐는 단순한 자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특히 다리와 발끝은 무의식적인 감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창구가 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의 모 씨는 최근 한 모임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발끝이 계속 자신 쪽으로 향해 있었고 말은 적었지만 미소는 잦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여겼지만 나중에 그 여성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심리학적으로도 다리를 꼬는 방향과 발끝에 향하는 방향은 관심이 가는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쏠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그쪽으로 틀고 안정된 느낌을 주기 위해 다리를 교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편함보다 이 사람 옆에서 긴장이 풀린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씨 부부는 연애 시절 아내가 늘 다리를 꼬고 김씨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모습에서 어떤 말보다 진심을 먼저 읽었다고 하죠. 몸의 방향, 시선의 흐름, 발끝에 향하는 곳은 종종 말보다 더 진실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발끝이 자신 쪽으로 향해 있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의 몸이 자꾸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호감은 이렇게 작은 몸짓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말보다 빠르게 그리고 솔직하게요. 4. 목덜미를 드러내며 보내는 무의식적 개방감. 여성이 머리를 넘기거나 묶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목덜미는 의외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동작 같지만 그 순간 노출되는 목덜미는 무의식적인 개방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박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TV를 보다가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앞에서 머리를 묶는 장면에 시선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은근히 설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 여사님이 느낀 그 설렘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심리적 신호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목덜미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방어 본능이 강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접촉에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곳을 드러낸다는 건 심리적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묶거나 넘기는 행동은 경계보다는 신뢰와 편안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아내가 머리를 틀어 올릴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부위가 드러났고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관계의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머리 넘김이 유혹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자주 그런 동작이 나온다면 그것은 무언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 앞에서 머리를 묶거나 넘기며 자연스럽게 목덜미를 드러낸 그 순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생각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몰래 쳐다보다 시선을 피하는 그녀의 눈빛. 눈빛은 말보다 먼저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눈을 피하는 행동 역시 때로는 그 자체로 명확한 신호가 되곤 하죠. 여성의 눈빛은 특히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지만 다가가지 못할 때 자꾸만 시선이 갔다 가도 눈이 마주치면 급히 피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 씨는 동호회에서 자주 마주치던 여성 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자주 나누진 않았지만 항상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고 하죠. 그러나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꼭 다른 데를 보며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조심스레 김 씨에게 말을 걸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몰래 보는 눈빛은 여성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설렘이나 호기심 또는 조심스러운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어렵지만 마음은 숨기지 못하니 눈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둘러 시선을 피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너무 단정 짓거나 성급하게 해석하면 상대를 당황하게 하거나 오해를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눈빛이 반복되는지 그 순간의 감정이 말투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막상 눈이 마주치면 피하는 그 묘한 순간.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합니다. 눈빛은 감정의 첫 창입니다. 몰래 보다가도 눈이 마주쳤을 때 피하는 그녀의 눈빛, 그건 이미 마음의 문이 조금은 열렸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6. 여자는 왜 직접 말하지 못할까? 많은 남성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여자는 왜 돌려 말할까?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될 텐데. 하지만 여성의 말과 행동에는 수천 년간 쌓여온 사회적 역할, 문화적 맥락, 심리적 방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직접적인 표현을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 여사님은 남편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좀 알아줬으면 했어요. 다 말해야 아는 거면 그건 정이 아니라 설명이잖아요. 여성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정서적 욕구가 강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을 굳이 말로 꺼내기보다 눈빛, 말투, 행동으로 전달하려고 하죠. 이러한 방식은 어릴 적부터 내면화된 교육과 사회적 기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자아이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해라,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식의 훈육이 많았고 감정을 숨기거나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욕구를 돌려서 표현하거나 아예 참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60세 이모 씨는 아내가 항상 불만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삐치거나 무뚝뚝하게 행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표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돌려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성은 감정을 꺼낼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차가울까봐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열쇠는 왜 직접 말하지 않을까? 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까? 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여성은 상대가 먼저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 훨씬 더 솔직하고 편안한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스레 표현하는 그 마음이 더 깊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표정이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7. 이건 습관일까? 호감과 오해를 구분하는 법.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혹시 나한테 관심 있나?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웃음, 터치, 시선 같은 애매한 표현들은 자칫하면 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진짜 호감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분명 존재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46세 이모 씨는 동료 여성의 잦은 스킨십에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대화할 때마다 팔을 툭 치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일이 많았어요. 처음엔 호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이처럼 모두에게 하는 행동인지 특정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행동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감의 표현은 반복성과 차별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에도 당신에게만 자주 웃거나 자주 눈을 마주친다거나 사소한 일을 기억해주는 행동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 관계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57세 주부 박 여사님은 남편이 자주 외출복을 챙겨주는 자신을 오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습관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괜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런 경우처럼 반복되는 행동일지라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르면 서로 엇갈리는 감정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행동 자체보다는 행동의 맥락입니다.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행동이 나왔는지 살피는 것이죠. 특히 여성의 경우 본심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몸짓과 분위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손동작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오해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습관과 감정의 차이를 따뜻하게 이해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반복된 행동 속에 녹아있기 마련입니다. 8. 신호를 읽은 뒤 남자가 해야 할 섬세한 반응. 여성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 뒤에는 상대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마음이 숨어 있죠.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알아챘을 때 남성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섬세하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어긋났고 지나치게 앞서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 씨는 아내와 오랜만에 단둘이 외출했을 때 그녀가 살짝 손을 내밀며 팔짱을 끼려고 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였겠지만 그날은 왠지 조심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먼저 손을 감싸줬죠. 그 조심스러운 배려가 아내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보내는 신호는 대개 완성된 표현이 아니라 여지를 남긴 제안입니다. 이때 남성이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존중입니다. 가볍게 농담으로 넘기거나 무시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들이대는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 맞추기입니다. 상대가 보여준 마음의 속도에 맞춰 말투, 표정, 몸짓을 서서히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전문가들 역시 말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신호를 읽어주는 남성보다 그 신호에 예쁘게 반응하는 남성에게 더 끌린다고요. 예쁘게 반응한다는 건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의 용기를 존중하며 그 마음에 따뜻하게 응답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대구의 60세 이모 씨는 부부 싸움 후 아내가 식탁에 좋아하는 반찬을 올려놓은 걸 보고 먼저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냥 맛있게 먹는 걸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게 사과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런 섬세한 반응은 감정을 연결하는 강한 고리가 됩니다. 여성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 마음을 읽은 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시겠어요? 섬세한 반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관심과 호감은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녀의 눈빛, 자세, 말투, 그리고 자그마한 몸짓 하나까지 그 모든 표현은 마음의 작은 창입니다. 하지만 그 창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열린 틈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만이 진짜 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성은 종종 조심스럽고 은근하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직접적인 표현보다 미묘한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죠. 그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섬세하게 반응하는 자세는 단순한 센스를 넘어서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관계는 결국 느낌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표현을 오해하지 않고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바라봐 주는 것. 그 따뜻한 시선 하나가 때로는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마주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끔은 너무 가까워서 혹은 너무 익숙해서 지나쳤던 마음의 표현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다가가 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